지금 시간이 2019년 11월 1일 새벽 1시 반이네. 음력으로는 10월 5일이고 음력 10월 달이 되면은 산소를 가야 되지.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 늘 음력 10월 달 되면은 안동에 시사 지내러 가셨고, 그래서 나도 할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계속 가고 있지. 안동에 내한테는 정조부님하고 고조부님 산소가 있고, 그것도 우대 상당히 많죠. 다 둘러봐야 되는데, 고조부 산소만 갔다 오고 말이야. 위에 여러 조상님들 산소는 못 가봐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고 한데, 정년퇴직을 하고도 3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야, 시간이 하루 당일치기로만 갔다 와야 되니까 참 그게 아쉬워요. 예, 참 좋은 세상이 오면은 안동 시사를 당일치기로 아침 새벽에 갔다가 밤늦게 오니까 참 여러 가지로 안 좋잖아. 한 2박 3일이나 3박 4일로 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좀 다녀와야 되는데, 참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고 나시고 나면은 많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내 지금 모든 생각의 중심은, 생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내년 2020년 4월 15일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내 관심이 지금 쏠려 있다고.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외에는 의식의 대부분이 총선하고 대선에 집중되어 있다고. 이제 오늘이 2019년 11월 1일이니까 이제 9일 지나면은 말이야, 2019년 11월 9일이 딱 문재인 대통령께서 딱 30개월이 되니까 딱 절반인 거지. 임기가 지금 5년인데 5년 같으면은 곱하기 12 하면은 60개월이잖아. 60개월에서 절반이 30개월이니까 이제 한 9일 뒤에는 딱 절반 했다고. 그러면 이제 또 절반이 남았잖아. 절반 남은 것은 이제 2022년 5월 9일이 딱 절반이죠. 딱 30개월이 되는데, 이거는 하도 민주화 바람이 돼가지고 말이야. 지금 유튜브 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임기에 대해서 많은 주역을 하시는 분이나 또는 사주를 보시는 분, 또 기타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들, 또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나라 이제
국가 미래에 대해서 또 뭐 예측하시는 분들 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참 이런 이야기를 할까 참 망설여지는데 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딱 30개월 남았는데 그럼 뭐 정상적으로 30개월을 다 이제 만기를 채운다 한다면은 60일 전에 선거가 되니까 2022년 3월 9일 날 뭐 3월 9일쯤 전후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리라 이래 예측이 되죠. 그리고 뭐 나도 내가 전에 그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은 나는 그 모든 사람들하고 말이야 그 마찰이 없게 지내기를 원한다고. 이것을 누구한테 그 가르침을 받았느냐 하면은 그 나에게는 스승님이 몇 분 계시잖아요. 참 뭐 실명을 말씀드리기도 참 그렇네. 좀 이 세상이 말이야 내 참 전에 뭐야 그분 내 스승님에 대해서 한번 내가 뭐 언급을 한 일이 있는데 참 뭐 그 당시는 그 뭐야 그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인데도 내가 휴대폰은 없었고 그 당시에 그 뭐야 인터넷에 내가 내 나름대로 글을 좀 썼더만은 그게 굉장히 안 좋게 댓글을 뭐야 반응이 오더라고. 그 뒤로부터는 내가 참 내가 느낀 바 그대로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참 그런 경험이 있는데 참 사람들이 참 실명을 밝히기도 그렇고 안 밝히기도 그렇고 그렇네. 여하튼 뭐 그러면은 한국 불교 연구 원장님으로 계셨던 그 동국대 뭐 교수님 으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았죠. 극심한 뭐 기독교에 대한 그 후유증이랄까 그런 것은 이제 그분을 통해서 많이 내가 치유가 되었죠. 20대 초반인데 하여튼 그분의 가르침이 사람은 모든 사람과 말이야 이게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어떤 발언을 하든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 모든 사람과의 그 행동에 있어서 그 뭐야 모든 사람이 봐도 괜찮다 그런 언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제약도 받고 그래 돼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시는 분들 뭐 며칠 전에 한 3일 됐나? 그때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어머님께서도 돌아가시고 그랬지만은 그분의 가족이나 그 어머님이나 살아계실 때 어머님이나 그분의 이제 부인 영부인이죠 김정숙 여사나 그분의 아들이나 딸이나 또 그분의 조상이 있잖아. 문재인 대통령의 조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친구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말이야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딱 그 임기 남아있는 30개월을 정상적으로 마치기를 원하죠. 그런 분들은 원하잖아. 또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뭐 어떤 목사님 뭐 광화문 앞에서 있는 어떤 목사님들은 뭐 당장 내려오라 해서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거는 뭐 팩트니까 실제니까. 또 뭐 또 장기표 씨 이런 분들도 그 광화문 앞 원표 공원 앞에서
뭐 국민의 소리라는 그 방송, 유튜브 방송도 하시고, 뭐 여러분이 그분을 막 하루 빨리 그 내려오라고 그렇게 참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려온나, 어떤 분은 계속해라, 뭐. 그런데 저는 뭐, 여하튼, 30개월 남아있는데, 나는 뭐 여러 사람이 많은 뭐 주장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솔직한 심정으로. 뭐 이것은 언론, 의사표시에 그 자유가 있으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저는 안 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조상님들이나 그 지지하는 사람들, 모든 조상님들 뭐 보신다 하더라도 뭐 저는 안 될 거야. 네. 근데 이게 그 개인적인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어떤 분이 과도기 대통령이라 그리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역대 여러 대통령님이 계시는데 뭐 과도기 대통령이 몇 분 있었잖아요.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 이러면은 과도기 아닙니까? 임기를 끝까지 못 채웠거든요. 임기를 끝까지 못 채운 분들이 많죠. 이승만 대통령도 뭐 결국 가서는 임기를 옳게 채우지는 못하고 하야를 했고, 뭐 박정희 대통령도 여러 번 하셨지만은 5, 6, 7, 8, 9 5번 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그 임기를 다 못 채우고 그만두셨죠.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은 뭐 한 5분은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중간에서 이제 내려오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렇다는 말이 많은데, 내가 볼 때는 나도 이제 뭐 과도기 대통령이라 생각하지. 그거는 거의 나는 그래 생각해요. 끝까지 뭐 하기를 내가 바라지만은 좌우 뭐 앞뒤 좌우 모든 사람들의 견해를 총종합해보고 하면은 내 나름대로는 판단할 때에 과도기 대통령은 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언제 좀 이분이 내려와야 뭐 딴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니야. 좀 되느냐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뭐 한 달 앞두고 그만뒀다고 해서 그건 과도기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뭐 최소한 1년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언제쯤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문재인에서 20대 대통령은 뭐 허경영 총재님이죠. 그거는 뭐 확실한 사실이고, 이분이 언제쯤 되느냐에 대해서 내가 아주 짐작은 하지만은 뭐 말은 할 수는 없고 뭐 그렇습니다. 과도기는 틀림없어요. 여하튼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2년 6개월 남았으니까 뭐 2년 6개월이야 뭐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조금 앞당기질이라 이렇게 보는데, 그건 그렇고, 내년 총선은 또 이제 불과 이거는 한 160 며칠 남았잖아요, 지금. 5개월하고 한 열흘 남았으니까, 160. 이 내년 총선은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어떤 분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거는요, 그냥 일반 그런 국회의원 그런 선거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전 세계에 뭐 200개가 넘잖아요. 뭐 250개라는 말도 들리던데 내가 참 한 200개는 넘는 건 맞잖아. 그런데 그 모든 나라에 그 책임자가 있죠. 대통령이나 수상이 있고, 그 밑에 다 뭐 국회가 다 있을 거예요. 뭐 아무리 쪼매난 나라에도 국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나라 어느 정도 뭐 보통
일반적인 나라는 국회가 다 있잖아. 그러면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뽑고 뭐 그 200개 되는 200개가 조금 넘는 그런 나라에서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대한민국인데 거기서도 매년 4년마다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뭐 불과 뭐 한 160 며칠 뒤에 있는 21대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그렇게 신경을 쓰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이번 다음에 오는 내년 4월 14일, 15일에 있는 총선은요, 국회의원 선거는 이거는 알고 보면은 인류 역사상 뭐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 갱신이 되는 거지. 내가 오늘이 11월 1일이고 그러면 또 내가 불과 한 10월, 9월, 8월, 7월 13일 날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니까 7월 13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다 그랬는데 그날은 그 당시는 혁명당이었다고, 국가혁명당 경상남도당이 창당 대회를 하던 날이었다고 내가 그때 그 말했거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록이 깨지는 거지. 그때는 두 달, 한 3개월 전에는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고, 지금 앞으로 한 5, 6개월 뒤에 있는, 5개월, 한 며칠 뒤에 있는 그 국회의원 선거는, 그날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은, 이 블록 있잖아요, 블록을 이렇게 쭉쭉쭉쭉 세워놨는데, 쭉 연결되게 세워놨단 말이야. 그런데 앞에 요거 하나를 탁 치버리면은 거기 뚜루루루루 가가지고 전부 다 넘어지니까 다 쓰러진다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다 쓰러지거든. 그러니까 내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고요.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런 세상이 아니고 완전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 진짜 가난이라든지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돈 걱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세상이죠. 그게 한국도 그렇고, 한국 여기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게 퍼져나가는 거야.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고. 그렇게 되는 시발점이 내년 4월 15일 총선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할지 모르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 뭐 그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내년 4월 총선은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대표이시자 총재이신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하신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허경영이 뭐야? 도대체 이 사람 뭐냐? 이제 이 생각을 하잖아. 허경영 이분은 뭐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어제도 내가 어떤 모임에 갔다고. 모임에 가가지고 어제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나는 항상 허경영 모자를 쓰고 다녀요. 왜냐하니까 이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허경영 TV라고 써 있어요. 모자에. 허경영 TV를 보시라, 유튜브를 보시라라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항상 쓰고 나가지. 어제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경전차를 타도 그렇고, 버스를 타도 그렇고,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딱 보면 왜 저 사람 저런 모자를 쓰고 다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쓰고 다니는데, 어제 그 한 20명 모인 사람 중에 좀 지독하게 그 사람 말은 표현은 안 해, 말은 표현은 안 했지만은 굉장히 그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읽을 수가 있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모임에서, 내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이 방송을 보고 내한테 뭐 역병과 하셔서 내가 말을 어떤 위치라고는 이야기 못 하겠는데,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내가 우연히 말이야, 내가 무슨 허경영 총재님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뭐라 하더라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고 말이야. 쓸데있는 여기서 나가세라고 말이야. 막 그렇게 사태질 하더라고. 야, 내가 그거는 아무리 뭐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겠단 말이야. 또 그런 분이 몇 번 겪었거든. 내가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사를 가셨다 그래. 그래, 어디로 이사 가세요? 내가 그러니까. 그래, 이사를 가셨대요. 그래, 보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촌이야. 그러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가 아마 몇천 세대에 쫙 있는 그런 아파트로 이사를 갔더라고. 그러면은, 자기 받는 봉급을 내가 뻔히 알잖아요. 이거는 틀림없이 자기 아버지가 무슨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사줬다든지 자기가 벌어가지고 산 그게 아니야. 첫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이고, 대출을 좀 많이 받았겠네 하니까, 내가 한 1억 받았습니까? 하니까, 이야기는 안 하는데 훨씬 더 받았는 이라. 그래가지고, 대출 받아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 나가면은 생활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허경영 총재님의 33가지 공약 중에서 몇 가지만, 한두 가지? 하나만 이야기했지. 5억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것은 국가에서 전부 다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니까 앞으로 걱정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된다 이러니까, 와, 이거 뭐라 하는데 말이야.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고 말이야. 막 사대질 하는 거야. 아이고, 참 말을 하기 조심스럽대요. 그거는 내 아들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어제 그 모임에도 가니까 벌써 내가 모자를 쓰고 가니까 그 사람 표현이 얼굴이 안 좋아지더라고. 그냥 내한테 그런 욕설은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표현을 짓더라고요. 그건 뭐냐. 왜 저런 좀 허경영 총재님을, 그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아주 좀 안 좋게 보는 거야. 안 좋게 보는 거야.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그 사람 자유겠지만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죠. 많이 드는 거예요. 하마 23분이 지났네. 참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래 됐네. 내는 대한민국 총선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럼 왜 이게 세계사적으로,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총선이냐 하면은 허경영 총재님이 국가혁명배당금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 허경영 총재님이 도대체 누군데? 누군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분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원래 63세, 만 63세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60 너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철 들었을 때가
그 사춘기로 보면 되겠죠. 14세, 15세, 16세. 예. 이때부터 내가 품었던 것이 근 한 50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이 허경영 총재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내년 총선 그리고 내년 그 총선 마치고 나면 뭐 문재인 대통령 과도기 대통령이니까 뭐 언제 일런지는 모르지만 바로 대선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뭐 하루의 의식의 99%를 그래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동영상을 어떤 인연으로 되어서 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그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그 유튜브 휴대폰에 유튜브 되잖아요. 유튜브에 검색란에 허경영 대우 요렇게 5음절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풍수지리, 관상, 사주, 물리, 화학, 천체, 하늘의 그 별자리에 대한 그 학문, 그리고 기타 또 종교만 하더라도 기독교, 불교, 유교, 뭐 도교, 이 모든 방면에 있어서 또 미래학, 또 세계 역사, 뭐 고대사,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많은 것을 이렇게 강연을 해 놓으셨어요. 그 천재 보물단지입니다. 유튜브 보면은 허경영을 검색을 딱 해보면은 천지의 보물단지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많고 많은 그 허경영 총재님의 그 강연, 그 3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고 1시간 반짜리도 있고 또 현대인을 위해서 3분, 5분, 10분, 15분 이렇게 짧은 방송도 있고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면은 막 그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뭐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홈플러스 가보세요. 그 뭐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전자제품하고 꽉 있잖아요. 그래 거기 가서 하나, 그 중에 하나를 산다 이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대우 허경영 대우 딱 치면은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대우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게 있어요. 한 편만 보시라고. 한 편만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우가 망하기 10년 전에 정희자 여사님한테 대우 그 김우중 김우중 그 회장의 대우 회장 김우중 씨 부인이 정희자 여사님인데 그분을 찾아갔어요. 1989년도에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정 여사님 대우가 이 지금 마크가 심벌 마크가 이래 돼 있는데 그것을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정의자 여사님이 남산 밑에 그 힐튼 호텔 32층에 있었던가 봐요. 근데 허경영 총재님은 풍수에도 대전문가 당대 1위죠. 세계 1위입니다. 뭐 실명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어떤 무슨 도성국사의 몇 대의 그런 분들 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풍수를 딱 보니까 이 32층에서 내려다 보면은 바로 이제 남산의 기운을 바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을, 이 정문을 좀 바꿔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힐튼 호텔하고 바로 밑에 보면은
그 대우 그 빌딩이 있었다고. 대우 빌딩의 정문하고 그 힐튼 호텔 정문하고는 서로 이제 등지가 있으니까 이게 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정 여사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는 대우가 잘 나갔을 때지. 그러니까 야, 이 속을 안 그랬겠어요. 한 3시간 정도 경론을 했다더라고.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요. 뭐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참 내가 욕을 못 하잖아요. 근데 아주 이렇게 말도 안 돼, 말 같지 않는 소리를 왜 그래 하느냐 말이야. 그 이야기를 했지. 정 여사가. 그 말이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뭐 어떤 종교를 폄하했으면 하지만은 하여튼 그분 종교가 교회 나가시는가 봐. 뭐 정동교회 이렇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뭐 그 강의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숟가락 2개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가 됐는데, 그래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그 당시에 이제 그 총재님께서 50살쯤 됐었잖아요. 1950년생이시니까. 양력으로 1950년 1월 1일생이고 음력으로는 기축생 1949년 11월 13일생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51살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 여사는 원래 1940년 경진생이니까 80이에요. 총재님은 원래 기축생이니까 71잖아요. 그러니까 9살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내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총재님께서는 안타까워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힐튼 호텔 정문을 꼭 고쳐야 됩니다. 일 안 하면은 정말 안 됩니다. 아들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전화가 왔어요. 총재님, 울면서 전화가 오는 거죠. 지금 자기 남편이 김우중 회장은 지금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고 나는 죽으려고 수면제를 입에 넣었는데 경비가 와서 말려서 내가 죽지는 못하고 이제 살아있는데, 왜 그때 좀 세게 말이야 나로 하여금 설득을 시켰어야 해야 했는데 왜 그렇게 좀 더 세게 안 했느냐. 그때 내 맥살이라도 막 붙들고 말이야 내 말 좀 들어라 요렇게만 했으면은 내 아들이 안 죽었을 거다 말이야. 정의자 여사가 아들이 1967년생이시거든. 근데 그 자세한 이야기가 동영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정 여사가 그냥 문득 자기 아들이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미국에 커피 갔지. 가가지고 공항에서 아들한테 전화하니까 아들이 얼마나 또 뭐 어머니가 왔으니까 뭐 공항에 얼마나 뭐 빨리 만나러 간단 말이야.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뭐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뭐 죽었다고. 근데 참 말하기가 좀 그렇는데 뭐 청천벽력 아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전화를 했어요. 오늘 내가 이 동영상을 하는 거는 말이에요. 뭐 정 여사님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김우중.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아들이 저 세상으로, 물론 이제 사람은 그 죽고 나면은 또 49일 만에 새로운 생을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뭐 딴 데서 좋은 데서 태어났겠죠.
그렇지만은 그건 너무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잖아. 67년생이고 사고가 90년대 났으니까 뭐 몇 살이에요? 24살에 죽었나? 그럼 뭐 얼마나 참 그 부모님 입장에서 아들이 그렇게 아들을 먼저 보내면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대우 또 회사도 뭐 거기 자세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긴 것은 1시간 30분짜리고 짧은 것은 16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다 허경영 대우 이래 치면 나오니까 나와 있어요. 그와 같이 지금 저는 그런 강의를 엄청 많이 들었기 때문에 허경영 총재님이 누구신지를 어렴풋하게 압니다. 어렴풋하게 안다거나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내가 이제 차차차차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50년의 세월을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내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래 보면 맞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종교를 겪었죠. 거기에 대한 것은 뭐 차츰차츰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 인연이 돼가지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요, 휴대폰에 꼭 유튜브에 허경영 대우 이렇게 하면은 한 열 몇 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뭐,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남이 허경영 총재가 이렇다 저렇다 해서 그 사람 말에 쏠리지 말고 본인이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해보시라고요. 들어보고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네. 뭐 이렇게 또 이상한 사람 같으면 이상하다고 판단이 들고 왜냐하면요. 이제 아래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내년 총선에서 이 투표를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박정희 대통령은 말이에요. 자기가 혁명을 할 때 1961년 5월 16일 날 혁명을 할 때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혁명을 했어요. 지금도 혁명을 해야 될 때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싹 다 바꿔야 되는 때이단 말이에요. 33가지 공약을 나는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라 너무 공약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어 그냥. 그러니까 11번째가 그 교육혁명이거든요. 나는 1번을 갖다 놓고 싶은데 1번에 나는 교육혁명을 놓고 싶은데 근데 1번은 정치혁명. 그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여버리고 지자체 시장 군수 이런 걸 다 임명제로 하는 그게 1번이고 11번째가 교육혁명이에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그 흐름을 보면은요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대한민국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혁명이 일어나야 돼. 교육혁명만 일어나야 되나? 십수혁명, 거꾸로 거꾸로 1번부터 33번 해요. 33번부터 1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외워요. 십수에도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카드 혁명도 일어나야 되고 벌금 혁명도 일어나야 되고 주택혁명도 일어나야 되고 말이야. 장기혁명도 일어나야 되고 이게
그래야 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혁명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뭐 쇠파이프 들고 몽둥이 들고 뭐 이렇게 뭐 기물을 관공서나 그 뭐 이런 걸 기물 파손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바로 우리들의 그 투표로서 결정하는 되는 겁니다. 투표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허경영 총재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내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보시고 그 하나예요, 하나. 내 비근한 예 하나만 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뭐 술, 담배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이 또 뭐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주말 같은데 박상 같은 걸 사 먹어요. 박상이나 오징어 땅콩이나 이런 걸 가끔씩 먹어요. 땅콩도 이렇게 땅콩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사러 우리 집이 바로 그 홈플러스 앞에 있으니까 홈플러스 가면은 홈플러스 가면은 그 먹는 게 오죽이나 많습니까? 몇십 트럭이 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를 산다고. 오늘 내가 딴 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를 이야기한 거야. 그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그 허경영 총재님의 주옥 같은 그 많은 동영상 중에서 대우 사건에 대해서 정의자 여사의 그 피눈물 나는 그 사연에 대해서 왜 총재님 그때 내 막 멱살을 붙잡고서라도 내 이걸 좀 그렇게 강력하게 했으면 내 아들이 안 죽었다 이게야. 이런 사연이 있다고요. 그것을 느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총재님이 누구신가를, 허경영 총재님이 누구신가를 조금이라도 각성이 되었으면은 각성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동영상을 찍은 겁니다. 앞으로 제가 말할 것이 좀 안 있겠어요? 차츰 또 하고, 오늘은 벌써 시간이 42분 지났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